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이힐링을 통해서 멋지게 두 번째 인생을 꿈꾸고 또 이루어 나가고 있는 자이언트 고설아입니다. 예, 첫 강의에 가슴 떨리셨죠? 네. 네, 저도 가슴 떨립니다. 강의를 해야 돼서. 네, 성장은 누구에게나 꿈꾸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성장에 대한 갈망을 딱 멈추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 컸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이디는 딱 만났습니다.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저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으로 하이딩 비즈니스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행을 오랫동안 다녔었고요. 결국은 내 경제 수명의 한계를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이드빙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선택에서 제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엄청 더웠죠. 그 더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더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별로 더운 게 걱정이 안 됐던 사람인데 저조차도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 2주 전까만 해도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웠는데 이제 추워졌죠. 너무나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더운 날에도 사실은 금방 가을이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압니다. 곧 겨울이 올 거라는 거. 그쵸? 인생에도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생이 한 어디쯤 와 있는 거로 보이세요? 여름. 아우, 매너 좋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가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데, 어, 지금의 우리 세대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혹시 믿으시나요? 네,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을인 것 같은데 사실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운전을 하는데 공기압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점을 갔거든요. 네, 타이어점을 갔더니 어, 미세하게 계속 공기가 빠지고 있대요. 그냥 어디 펑크난 게 없이. 그러면서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하더라고요. 2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타이어를 갈라고 하시냐라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저를 막 불러서 바퀴 앞에 딱 데려다 놓더니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2019. 그럼 몇 년 됐다라는 거예요? 5년이나 됐는데 저는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세월의 체감이 저 자신한테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뇌가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월이 점점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뇌가 점점 수축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수축되고 있대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수축을 견딜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견뎌요? 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일,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뇌의 가소성을 계속 높여서 뇌 수축을 방어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늙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비즈니스라는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세상의 변화의 그 키워드가 오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키워드가 오픈.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흐름이 중간에 누군가의 정보를 인터셉트 해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좀 어려웠어요. 정보가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쵸? 오픈 소스라는 걸 다 줘요. 다 열어놓고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시되 좋으면 구독을 하세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그리고 제가 열렬히 잘 사용하고 있는 쿠팡. 처음에 쿠팡 구독비가 3,000원이었어요. 2,700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7,300원인가? 900원인가 그래요. 자, 어마어마하죠. 세상은 이렇게 열어놓고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열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잖아요. 그 활용을 할 때 얻은 정보로 또다시 돈을 벌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를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오픈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직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직업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도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스타트업 창업 모델이 한 30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이링 비즈니스가 세상의 기조에 어느 만큼 맞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옥션, 11번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예요. 제3자를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제3자와 새로운 소비자와 연결해서 물건을 팔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또 있습니다. 스마트 창업을 할 때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져다 내 비즈니스의 정보에 쓰는 거죠. 멤버십 다 가입하고 계시죠?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뭐 물론 이제 하이리빙 안에도 멤버십 가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누군가 어떤 제품을 어느 시기에 썼는지 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소비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창업 모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픈소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를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게 수많은, 뭐, 우리,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전부 다 오픈해주죠, 정보를 오픈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좋아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때부터 뭘 청구해요? 비용을 청구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뭔가 예전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많이 벌어요? 많이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이 버는 거예요. 자,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 직접 소비자 비즈니스, 오픈소스 비즈니스 전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하고 있는 하이디빙 비즈니스와 가장 가깝습니다. 예. 자, 이 오픈소스 비즈니스의 특징은 뭐냐면 무료 가입이에요. 그리고 사이버로 클라우드나 이런 온라인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죠. 하이리빙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사용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기업도 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자, 할리빙 회원이 돼서 우리 쇼핑몰 안에 또 앱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올려놨어요. 그런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놨고요. 그리고 협업을 통한 경험 나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서 그게 자산이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유연한 커스터마이징.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세상에 이런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디 생각나세요? 어떤 비즈니스 생각나세요? 하이리빙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추는 그런 어, 정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적어놓은 글이 아니에요. 오픈소스 비즈니스의 정의를 적어놓은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전문성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저는 막연하게 그냥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들어 주잖아요. 사람이 성장하는 비즈니스죠. 그리고 기술적 기반, 인적 기반을 동시에 제공을 해줍니다. 광고, 마케팅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요. 또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플랫폼이 돼서 상생으로 협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들은 제가 오픈소스 비즈니스에서 찾아온 거예요. 하이리빙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이리빙이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오픈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하이리빙. 저는 하이몰이라는 이 이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인생의 가장자리에 존재할 것인지 인생의 중심에 당당히 존재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어디 존재하시겠어요? 당연히 인생의 중심에서 존재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시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런 오픈 소스를 가진 기업에 대한 개념과 하이리빙을 믹싱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오프닝 세레모니를 가져왔어요. 일종의 개업식이죠, 개업식. 자, 하이리빙을 다시 정의하면 1대1로 계속 개업식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 정말 멋진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아야 이 오프닝 세레모니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절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수 없죠. 일단 했다면, 그리고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정말 나도 잘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고 이런 확신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계속 열심히 오프닝 세레모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 생각대로의 1단계 오픈이에요. 제 생각대로의 1단계 오픈. 뭐로 보이세요? 지금 손에서 이렇게 쥐고 있어요. 뭘까요, 저게? 얼마 전에 기사가 크게 났어요. 저게 뭘까요? 누구 정답 다시 한번.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최근에 발견된 가장 큰 크기의 희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뭐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막 캐낸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자, 올바른 비즈니스 이해. 조금 전에 우리 박형자 사장님께서 정말 그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이리빙 몰을 추천하고 제품 애용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고요. 깎여서 있지 않는 원석으로 만났지만 이 안에서 시스템이라는 도구로 나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르게 비즈니스 맥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하림을 만났을 때 스폰서님의 팀이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스폰서님의 팀입니다. 자, 스폰서님 팀 안에서
스폰서님께 후원을 받으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비즈니스를 성장해 가고 그 배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내 팀을 만듭니다. 한 분 한 분, 저와 평생 하고 싶은 분들 한 분 한 분과 내 팀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내 팀의 팀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참 중요한 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스폰서님의 팀이 돼서 노하우를 배우고 내 팀을 만들고 노하우를 전수해서 내 팀의 팀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 그게 1단계 오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누군가를 끌어주잖아요. 끌어줘서.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섬에 있는 청년, 저 도시에 있는 청년, 한 30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리서치를 합니다. 20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 살고, 똑똑하고, 환경이 좋은 청년들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한 30% 정도가 저 도서 지역에 있는 청년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분들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믿어주고 끌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 여러분들 중에서 할머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친구, 부모님도 있고요. 그래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력으로 내 자신을 키워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스폰서님도 계시고 또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오픈할까요? 전 사실 제 기준으로 이 강의가 작성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품을 썼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캐시백이 마트에 30배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뭐야?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알려준 분이 전화 오면 피했어요. 피하고 근데 이분이 규칙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어요. 점점 그 마음이 커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금방 오픈했을까요? 그때 그 마음을 오픈했으면 저 더 빨리 지금 오늘쯤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안 했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오픈을 했다면 그분이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겠죠. 배우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을 마구마구 오픈하라는 거죠. 지금 옆에 스폰서님이 계시다면 제발 나를 성장 좀 시켜주세요. 제발 나를 성공시켜주세요. 라고 오픈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여 눈부시게 실행하라. 계획은 없다. 자, 몸과 마음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죠. 자, 머리와 손발의 거리가 이 세상에 미국과 한국의 거리보다 더 멀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을 해요. 생각은 있는데 실천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디지털 개업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나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오신 분께 이 디지털 개업식을 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오프닝 세리머니를 한 분 한 분께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개받은 분께도 또 직접 아는 분께도.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팀, 고객들을 선정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라고 알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아직 알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가장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하이마스터, 자이언트가 되면 사실 시간이 조금 그렇게 개인적인 그
퍼스널을 확대시키는 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때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누군가가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개업식을 종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나냐면요. 바로 팀, 내 팀, 멤버십 숫자가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한 명, 두 명이었던 분들이 계속 알리기 시작하니까 10명, 20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사업으로 시작 바로 하시는 분은 우리 파레테 법칙에 의해서 뭐 20% 되면서 감사하죠. 근데 20% 되지 않지만 어쨌든 팀이 늘어납니다. 나와 연결된 멤버십이 늘어납니다. 자, 인연이란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말이고 운명이란 마지막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하는 거래요. 건네는 말이래요. 자, 하이브 비즈니스는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운명을 만나는 거죠. 왜? 평생 함께 할 거니까. 자, 1단계 오픈. 목표는 몹시 중요하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목표가 있고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결단력이 있고 흘러가는 대로 목표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이패밀리라는 집이고요. 그리고 하이패밀리에서 마스터가 엄청나게 그리운 핀이었어요. 그리운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께 목표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나를 도와줄 스폰서님과 그리고 함께 미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단인 사장님들께 내 목표를 계속 오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의 힘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세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꿈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말이 시간에서 하늘에 닿아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목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절대 잊지 않도록 논의하고 또 상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려운 수준이어야 돼요. 제가 아마 제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창기 하이리빙 만났을 때 저의 꿈이요. 무슨 꿈이 제일 먼저였는지 아세요? 자이언트였어요. 드레스를 입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자이언트를 꿈꿨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자이언트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너를 꿈꾸시고 로얄 오너를 꿈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로얄 오너를 정말 그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수준의 목표를 가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목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꿈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이 노하우가 바로 내 목표를 공개하는 거랍니다. 자, 2단계 오픈. 뭘까요? 이거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에 대한 교훈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일정광은 불가경, 뭐, 세월 부대인,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초능 있잖아요. 우리 초능. 초능도 헛되이 쓰지 말라고 하고요. 또 시간은 사람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자본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오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스폰서님께 오픈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업으로 결단을 하셨다면 내 하루하루가 모두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하고 있을까요? 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사실 스폰서님이 멀리 계셔서 제가 이성우 대표님 팀, 우리 그룹 안에 하이마스터가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기초 시간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대표님이 진행하는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팀에는 꼭 활용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초 시간표입니다. 자, 하이리빙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는 서로 스폰서가 그리고 파트너가 서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다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간을 스폰서님께 합니다. 그래야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을 스폰서님께 공유하시고 오프라인 개업식을 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 개업식. 자, 오프라인 개업식은 뭐예요? 1대1로 계속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명단을 적어서. 자, 나 혼자는 계속 신뢰 쌓기 하고요. 스폰서님 프로모션 하고 2대1로 스폰서님과 함께 신뢰 쌓기를 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스폰서님과 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후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픈을 해야 되는 건 내 시간.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스폰서님께 공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피드백하고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단계를 오픈했더니 투게더 위켄이라고 써있죠. 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팀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팀에 애용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내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시간을 오픈해서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하고 그렇게 만난 분들이 점점 애용의 범위를 늘려갔어요. 자, 세제만 쓰시던 분들이 화장품도 쓰시고 엔티드 건강식품도 드시고 또 라파만 쓰시던 분들이 다시 세제로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애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3단계 오픈. 해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보다 더 나쁜 게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저는. 게으러서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3단계 오픈은 실패예요. 실패를 공유하라. 실패가 없는 것은, 없는 성공은 없죠. 사실 실패라는 단어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픈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 오래 다녔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 제일 무서웠냐면 차라리 창구에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책상 두드리면서 컴플레인 하는 고객은 쉬워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사라져서 인터넷에 올려요. 방어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거죠. 제일 나쁘죠. 자, 내 마음의 실패 그리고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께 가감없이 오픈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를 지혜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실패를 또 하나의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한 단계 오픈 두 번째. 팀워크. 팀워크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기여를 하고 계시죠? 자, 팀워크에 가장 좋은 점은 항상 지원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누가 와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미팅입니다. 또 하나의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미팅이고요. 함께하는 컨택의 가장 중요한 곳이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 사장님께서는 미팅은 생명수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자, 내 미팅을 만방에 공유하라라는 거죠. 아름다운 봉사. 자, 나는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하필이면 또 오늘 초대했던 분도 안 나오고 내 파트너사님도 안 나오신대. 그런데 절대 안 나가시면 안 되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주관하는 미팅에는 어디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미팅, 내가 참석하는 미팅을 스폰서님께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오픈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 시간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미팅입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세 번째 성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광고는 만족한 고객이래요. 만족한 고객. 자, 가장 힘이 센 고객이 만족한 고객이에요. 그 사람들의 힘이 어디에 세요? 입에 세요, 입. 그 사람들의 그 전달력. 특히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하나의 제품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좋아,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힘인들이 있습니다. 자, 팀 또는 고객, 반복 애용 횟수가 점차 증가합니다. 자,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사용을 했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애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힘으로 작용을 하고 그 가장 밑에 바탕에 스폰서님과 그리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그런 긍정적 영향력, 나의 시간과 장소를 오픈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단계 오픈. 되게 멋지죠? 최근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아시죠? 최하정 씨. 예. 요즘 그 CJ에서 새로 나온 화장품의 앰베서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홍보대사죠,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하정 씨 나이 아시는 분? 저보다 10년은 어려 보이죠? 다 인정하시네. 아우, 속상해. 정말 어려 보여요, 이분. 근데 저분이 나이가 62년생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리고 정말 유지를 잘한 게 몸 관리, 체형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하정의 파워 FM 그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광고나 이런 다른 이런 일들이 줄줄줄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늘 나를 오픈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복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이미지거든요. 사람의 그 3초 동안 그 사람이 첫인상을 판단하는 90%의 요인이 바로 복장입니다. 그리고 미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관리한다는 건 또 하나의 비전이 되고요. 자, 중간에 이혜영 씨, 이 박종금 씨, 이분도 제가 알기로 60년생이에요. 60년생. 근데 패션이 30대 패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그 어떤 덴마크인가? 어디 남자분이신데 이분 나이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 몇 살 같이 보여요? 청년으로 보이죠? 우리 최 이사장님도 청년으로 보여요. 이분이 지금 52세시래요. 52세. 근데 정말 20대 초반처럼밖에 안 보이죠? 자,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저는 사실 이 체형 관리가 안 될 뿐이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전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꼭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나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보다 훌륭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좀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해진다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숙해하지 않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려움과 익숙함의 차이는 중간에 횟수죠. 접하는 횟수, 해보는 횟수. 자,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려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스마트한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달 동안 가서 오로라만 한번 보고 오고 싶어요.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오로라가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오로라 색깔도 핑크빛, 파란빛, 이렇게 또 이렇게 푸른빛, 초록빛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저는 오로라를 보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의 박수. 이런 비전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가득 있어도 더 이상 늙지 않을 수 있고 스마트해질 수 있고 엄청난 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고 이런 비전을 오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4단계 오픈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까는 두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당기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팀, 고객 스스로 고객을 확장해요. 스스로 입소문을 냅니다. 와, 여기 갔더니 정말 유익하더라. 제품 너무 좋더라. 이 안에 있으면 뭔가 나도 스마트해질 수 있을 것 같더라. 라는 말을 제가 직접 전하지 않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 계속 전달이 되면서 스스로 고객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 리더들이 미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팀 미팅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프닝 세레모니를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늘 개업식을 합니다. 늘 초기 성격이에요. 늘 초심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늘 좋은 해답을 주지 않아도 좋대요. 지식과 지혜가 넘치지 않아도 좋대요. 언제 보아도 편안하고 지루하지 않고 힘이 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에 우리 함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 인연, 평생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생이 상승 곡선으로 추세 전환됩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네. 근데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도 뭔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데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상승 곡선을 계속적인 상승 곡선을 상상하면서 내 인생을 상승 곡선으로 추세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나를 꽃피우고 싶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을 꽃피워줬죠.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상사들 많이 꽃피워줬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아이들도 꽃을 피워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꽃을 피워줄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하이빙 비즈니스 통해서 나를 꽃피우자라는 거죠. 자, 이런 시절을 살았었죠? 저만 이렇게 산 거 아니죠? 매달 이렇게 한 번씩 가지 말라고. 아직 이해는 안 되시죠, 그림이. 자, 그리고 특히 제 세대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예요. 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제가 이 아이가 한 3주 있다가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 이 샌드위치 생각났습니다. 결혼했고 예, 대학원까지 졸업시켜서 좋은 직장 보냈는데 또 뒤치다거리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도 사실 죄송하지만 죄송은 많지만 어머니도 모시고
또 이렇게 자식도 세게 지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드림스 컴퓨로 나를 꼽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Start the basic, back to the basic.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했고요. 결국은 관계식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는 관계 비즈니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과 만나는 비즈니스고요.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초공정의 생각과 초공정의 마인드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미팅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하이리빙 그 앱을 열면 보이시죠? 예, 이 100년 기업을 향해 함께 꾸는 꿈 이런 정말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 가운데 선이 막 저를 상승시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와 누가 디자인했는지 정말 잘했다. 잘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